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재해로 몰락하는 중국, 대만, 일본, 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제 한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핵무장 용인하는가, 용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자, 지난주 어제 저희가 이제 8240 부대 그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8240 부대가 뭐냐면 그 미군 6.25 때 미군에 소속돼 가지고 그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그 요인 암살, 그 공작 파괴,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상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번이 없으니까. 뭐 그것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야, 미군에 소속돼가지고 싸웠으니까 미국 국방부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해라, 보상해달라고 해라. 그러고 미국 국방부는 야, 이거 한국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한국 국방부가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분들 찾아뵙고 저희가 또 헌화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특전사 이 지금 추모비를 관리하는 부대가 이제 특전사 부대더라고요. 특전사 여기 주임 원사님께서 나와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자기 특전사의 모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준비하신 선물을 또 저희들한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특전사에서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준비해간 또 선물을 또 어르신한테 드리고, 또 특전사도 어르신들한테 또 준비해간 그 선물을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눈물 흘리고 펑펑 눈물 흘리고 뭐 그랬고, 저희도 가서 충성하고 격려해드리고 안아드리고 뭐 사랑합니다 하고 크게 외쳐드리고 했더만 어르신들이 아유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분들 제대로 안 챙기고, 아니 그 정교조는 뭐 8억씩 준다며. 야, 제주 4.3 사건 공산 반란 폭동에 참가했던 가해자들도 지금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은 나라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었는데 동료들 다 죽었는데 보상도 한 푼도 못 받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아이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 에스더 기도 운동 그 팀들, 그 북한 전문인 선교사 훈련과정 그 팀들하고 같이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도에 그 전적비들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 사진도 있네요. 성상훈. 참 저는 뭐 사진을 찍는 것보다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는 게 많다 보니까 제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뭐 그 6.25 관련해서 전국을 돌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고 그랬습니다. 에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지고 아픕니다. 아파. 참 저런 어르신들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참 호국 보훈의 날인데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대통령 2명은 감옥에 가 있고 참 씁쓸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중국을 보면요, 중국이 홍콩 옆에 동간이라고 했는데 여기 광저우 쪽에 뭐 비가 엄청나게 왔답니다. 뭐 400mm 왔대요. 뭐 200mm, 400mm 와가지고 침수가 되고, 또 전기가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한 거는 상시적으로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가 퍼지고, 여기가 이 남부 지역의 최대 공업 도시고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여기서 홍콩 주민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대요. 여기서 기업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들도 부도가 속출하고 있고. 그러면 저 내륙 도시는요, 안 봐도 더 심해서면 심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도시를 만들 때 난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수로를 안 팠다는 거예요. 배수로 정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치는데, 뭐 하룻밤에 뭐 200mm, 400mm 오면은 뭐 일부 지역은 400mm 왔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다 떠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 지역에서도 공장들이 싱가포르나 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뭐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만에서는요, 가뭄, 정전, 또 코로나가 퍼지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그 생산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의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대만에 주문을 하는 업체들이 야, 한국을 바꾸자. 한국은 전기도 안 부족하지, 물도 안 부족하지. 그리고 군사력이 세가지고 뭐 중국 또 한미 동맹이 있고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뭐 중국이 뭐 한국을 뭐 폭격한다, 공격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로지 하니까 한국이 안전하니까 야, 한국으로 옮기자 거래처를. 그래가 삼성이나 SK로 거래처를 옮기려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차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폭격할 수도 있다,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집어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 한국은 집어삼킬 수 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왜냐면 한국군의 군사력 또한 그 중국하고 1대1로 맞짱을 떠도 절대로 안 밀릴 정도로 센데 그 뒤에 또 미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한테 큰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뭐 지금 공장이 어디로 자꾸 지금 몰리고 오냐면요, 삼성 반도체 평택 있죠. 평택 밑에 뭐가 있냐면은 그 평택에 그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위에는 오산 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 평택 미군 기지, 미 오산 공군 기지 사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그 반도체 관련 뭐 주문을 하는 업체들이 야, 한국으로 거래처를 바꾸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OLED, 뭐 최첨단 패널들 있죠. 그런 것들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열리면은 또 북한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일본이 후쿠시마에 7.3의 이제 강진이 2월 14일 날 발생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여진이 나온대요. 여기 근데 여진이 뭐 진도 5.0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걸 여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진에 폭우에 뭐 침수되고 뭐 전력 부족, 코로나 뭐 등등. 그러니까 원전이 위험하니까 원전을 가동 중단하니까 이 상시적으로 지금 수시로 전기가 셧다운되는 그 정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도쿄 앞바다에서 계속 여진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 뭐 또 한쪽에서는 화산이 뿡뿡뿡 터지고 있고, 뭐 후지산도 터진다 그러고, 그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우왕좌왕 지금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올림픽위원회 간부가 열차에 뛰어들어가 자살했는데, 이것도 비리가 심해요. 그 아베 정권 때 그 선수 초원에 그 침대를 갖다가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을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그냥 아베 총리도 감옥에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야, 일본 여행 금지를 해버리니까, 백신 맞아도 일본 여행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미국의 관광객들이 안 오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안 하면요, 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IOC에다가 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경기장 짓는다고 한 20조 투자하고 뭐 거기 천문학적 배상금 물어주고 하면은 뭐 몇십조 손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림픽을 하면요, 올림픽 했는데 도쿄에 지진 일어나가지고 선수들이 죽었다 했을 때는 그 천문학적인 그 배상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올림픽을 했는데 뭐 코로나 퍼져가지고 선수들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전 세계에 그런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거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고. 근데 지금 그 스가 총리가 나는 올림픽 주최자가 아니다. 올림픽 주최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 JOC 거기가 주최고 나는 아니야. 나는
뭐 주체가 아니라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의 국제 신뢰도가 추락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올림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든 안 하든 일관적으로 빨리 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정부가 밀어붙이면은 뭐 손해를 뭐 몇십조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나는 주체자가 아니다 하고 총리는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신인도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본은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겁니다. 참 일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야 G7은 석탄 발전소 떼지 말자 그러는데 석탄 발전소를 안 떼면요. 석탄 발전소를 가동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전부 다 철폐하자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원전이 안 돌아가면 석탄이나 가스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석탄 발전소를 다 없애자고 하면 어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일본. 그 일본은 이제 뭐 이렇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그 EUV 포토 레시스트 뭐 이런 최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부품들을 안 팔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두폰사가 그래 그러면 야 그거 우리가 팔게 하고 한국에 공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미 반도체 동맹이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일본의 빈자리를 미국이 채우는데 공장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산 미 공군기지, 평택 미 공군기지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중국이 뭐 한국한테 압력을 넣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 되면은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국이 반도체 뭐 OLED 이런 그 5G 관련 장비들에 들어가는 최첨단 부품 소재들 관련해서는 한국이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주한미 대사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내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지금 이제 그 인적 뭐 그런 것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겠다 이 뜻도 되고 절대로 한반도를 중국한테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지금 반도체 OLED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전기차 배터리 등등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속된 말로 미국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갖다가 한국이 다 만들어요. 어디서? 삼성 그 평택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한국이 만약에 그 중국이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가 마비가 됐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들 반도체 뭐 그냥 업체들 전부 줄도산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공급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을 안 뺏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정부는 친미 반중 정권, 반중 정권이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도 작업을 하겠죠. 그것도 그런 게 쿼드를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호주가 너무 멀죠. 호주 여기 그 남태평양에 있던 애들이 저기 이 동중국해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멀어요. 그리고 인도도 그 북경까지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는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일본은 내부가 지진 일어나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참 일본도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미사일 제한 모든 제한을 해제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1500km만 돼도 이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뭐 다 이렇게 폭격을 할 수가 있는데 3000km, 5000km, 10,000km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3000km면 미얀마까지입니다. 그리고 5000km까지면은 카자흐스탄까지인데 한국이 뭐 10,000km짜리 미사일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10,000km 만들어 가지고 어디 뭐 캐나다를 때릴 겁니까? 미국을 때릴 겁니까? 어디 뭐 모스크바를 때릴 거예요? 영국을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뭐 미사일 만들어 본들 뭐 3,000km, 5,000km 뭐 요 정도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 재놓겠죠. 지금 그 현무 관련 미사일들이 한 2,000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4,000발까지 늘린대요. 2030년까지.
그러면 한 3000km짜리 미사일을 한 2000발 정도 추가로 생산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미사일이 2000발이 떨어지면 중국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쿼드가 사실상 뭐 유명무실해졌으니까 한국한테 이 미사일 기술 주고 뭐 중국 때를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아르테미스 협정이란 걸 했어요. 이제 우주 개발하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뭐 브라질까지 한국까지 뭐 10개 국가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국한테 이제 우주기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민간 주도로 그 우주 산업을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면은 이거 수익성이 안 나면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하는 우주 개발, 우주에다가 뭐 위성 쏘고 하는 거는 망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얼마나 돈 따져보고 하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하기 때문에 한국이 막 우주에다가 뭔가를 위성을 쏘고 하면 중국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주에다 위성을 쏴야 되는데 중국은 정부 주도로 하니까 이 그 비용 이런 거 안 따져보고 막 하다 보면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옛날에 스타워즈 전쟁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소비에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까지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막 우주 전쟁 하는 영화 만들고 스타워즈 영화 만들고 하니까 그 저기 소련이 놀래가지고 우주 개발한다고 돈 막 우주에다 쏟아부어가지고 가랭이가 찢어져 망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체되는데 그 전략을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중국 해체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은 그 어마어마하게 정부 예산을 낭비를 할 건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그 인공위성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나 부품들이 안 들어오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인공위성 띄워놓았던 것들, 군사위성, 뭐 첩보위성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줄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꼴로 그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떨어지는 거는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뭐 제로고 그러면 향후 뭐 5년 10년이 지나면은 중국은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인공위성이 없으면요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미사일 1000발을 만들어놔도 인공위성이 없으면 미사일 발사 못한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방산업체들 전부 줄도산하죠.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부품들 탱크 부품 뭐 함정 부품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계속 그 AS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 정비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함정도 그냥 올스톱 탱크 전차 뭐 헬리콥터 그 뭐 비행기 전부 스톱되는 거예요. GPS 위성이 없으면 그 전쟁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지금 미국은 한국에다가 미 우주군을 8명을 오산에다 배치를 했네요. 거기다 한국 공군하고 미 우주군이 우주 관련 정례 협의를 한다면 이제 우주에서 어떻게 싸울 거냐 그 싸우는 기술을 갖다가 우주에서 전쟁하는 그 기술을 한국한테 넘겨주는데 야 육군이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저기 현무포 이런 탄도미사일 가지고 적의 위성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우주 전쟁 우리가 할 거야 그러고 있고 해군은 야 SM3 미사일 가지고 그 적의 위성을 인공위성을 우리도 격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군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다는 이야기야. 야 그러면 한국 육군 해군 공군한테 우주 기술 다 줄게. 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한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빼고 전군이 우주 기술 우주 전투하는 기술을 미국한테 받아오는 겁니다. 공군만 받아와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중국이 힘든데 육군 해군 다 받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쟁이 그냥 이거는 그냥 컴퓨터 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군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괴멸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중국군만 잘 때려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군한테 뭐 그런 우주 기술을 다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 한국한테 야야 쿼드 참여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왕이가 이 우리나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저 G7 관련해 가지고 출국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출국 직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편향된 미국 장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거의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 쿼드 뭐 이런 걸 맹비난을 했어요. 한국이 똑바로 처신하라고 뭐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겁에 질린 중국이 겁먹은 개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옛날 같으면은 그 사드 보복할 때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 그 때려 부수고 한 거 아닙니까? 롯데 매장 다 때려 부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철수해버리면, 안 그래도 기업들 지금 없는데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지 됩니까? 중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말로만 가음 지르는 거. 왜? 겁먹은 개가 킁킁킁 하고 더 세게 짖는 거 아닙니까? 그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사드 보복 때처럼 한국 업체들 그렇게 보복을 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확 퍼져 가지고 그 다음에 반중 정권이 들어서면 어찌 됩니까? 아, 숨 막히는 거죠. 중국 코앞에다가 뭐 미국의 전략 핵미사일 갖다 놓고 하면 아유 힘들죠. 자, 그러니까 한국은 뭐 쿼드에 참여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미사일로 중국 전역 다 폭격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번거롭게 맨날 그 뭐 인도하고 그냥 뭐 말로 맨날 회의나 하는 거 그거 뭐하러 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이 쿼드에 참여 안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요, 미국은 한국한테 야 한국이 겁먹어서 그렇구나. 아이고 겁먹어서 그렇구나. 야 핵무장 해, 핵무장 해. 그렇게 핵무장을 용인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우주 기술을 다 줬어요. 그거는요 뭡니까?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0단계가 있으면 9.5단계까지 열어준 겁니다. 나머지 0.5단계는 한국이 마음먹고 그냥 핵무장 하면 미국이 모른 척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뭐 한국이 쿼드 참여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 한국이 겁먹어 가지고 그렇구나. 야 미사일 사거리 다 제한 해제해줄게. 미사일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 열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쿼드에 참여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아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핵무장 해, 핵무장. 한국이 문재인 정권 때 핵무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참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고 친중 자기 딴에 친중한다고 해가지고 쿼드에 참여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한국이 핵무장까지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그 회담 합의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대만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동참하겠다. 뭐 그렇게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거기 그 쿼드에 참여하고 했다가는 그 중국에서 문재인 정권 약점 갖고 있는 거 폭로해버리면 문재인 정권 한국에서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 한국이 핵이 없어 그렇구나. 핵무장해. 앞으로 조만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졸지에 한국이 핵무장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돼버리면요, 아 중국은 정말 진짜 숨도 못 쉬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한국군이 뭐 하겠습니까? 야 중국 야 옥상 올라와 이 새끼야 맞짱 뜨자. 대반에 그럽니다. 대반에 1대1로 붙으면 중국 공군이 한국 공군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중국의 육군이 한국 육군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못 이겨. 중국의 해군이 한국의 해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런데요,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이미 최첨단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해군이나 공군은 한국 해군이나 공군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나온 거 읽어주고 하는데 어떻게 유해 또는 정호성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저희가 언론 탄압이 심합니다. 여러분께서요, 월 2,00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5,000원도 좋으니까 월 1,000명만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1877-0248 1877-0248 월정기 후원 CMS 전화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하실 수 있게끔 그 주소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010-6832-0325입니다. 010-6832-0325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1877-0248 1877-0248로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한국이 세계 넘버 2가 됩니다. GDP 2등이 됩니다. 2050년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